저는 말을 타고 재판에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AI로 하는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나는 말을 타고 거리를 다녀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 오늘 사건의 상대방이 계속 가격과 조건을 변동하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응하지 말자고 의뢰인과 협의를 해두었어. 상대방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갈 길 갑시다라고 결론 지었지. 조금 더 협상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말 잘했어. 협상론 레슨 13번째.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협상을 자제해야 해.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전적으로 거부해야 할 때가 있어. 어떤 경우가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일까요? 첫째,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지. 편의점에서 생수를 살 때 생수 가격을 협상할 수는 없지. 인생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아. 비슷한 것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협상할 것이 없지.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야 해. 맞아요. 지난달에 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제 차례를 놓으셔서 너무 오래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화가 나서 따졌지만 화를 내느라 기분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사과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손해를 더 악화시킬 뿐이야. 본인 스스로 확대 손해에 기여하는 것이지. 사과를 받는 것이 뭐 중요하겠어. 계속 그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의사가 실력이 있다면 간호사의 그런 실수를 이유로 그 병원을 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차라리 간호사 실수에 대해 수고가 많다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변호사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둘째, 협상의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협상의 이익이 적을 때이지. 자기 기준에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하였으면 상대방과 이익을 나누거나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 예를 들어 근소한 금액 아끼려고 하루 종일 가격 비교를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의 손해가 훨씬 크지. 변호사님이 계산 감각이 떨어지거나 쇼핑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셋째, 협상으로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예상보다 업무량이 적어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적지 않은 상태인데 약간의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보수를 올려달라고 하면 관계의 신뢰에 손상을 받지. 제대로 따지자면 오히려 전체 보수가 줄어야 하는 경우인데 말이야. 자신의 손해는 세밀하게 따지면서 자신의 이익을 덮어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따지자면 전체 보수가 늘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계속 경우를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 근본적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기 사업의 최적화를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이것을 나는 최적화의 허상, 옵티마이제이션 미트라고 부르고 있어. 나와 환경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한순간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금세 비효율이 발생해. 너와 환경이 바뀌면 보다 더 적절한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지금 약간의 변경을 하여 최적화와 효율을 달성하기보다는 전면적 변화를 통해 훨씬 높은 레벨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이해가 갈 듯 말 듯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업무가 많아서 운동할 최적의 스케줄과 방법이 없을까 하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지. 그런데 한두 달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일정 기간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쓰고 난 후 당시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최적화 방법을 찾았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성을 찾아서 일을 해야 하지만 전면적인 상황 변화로 다른 레벨의 효율성이 있음을 알아야 하지.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 인생을 전면적으로 돌아보게 되고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연애하느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었어요. 여자친구와의 최적화가 파괴되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이별이 없었다면 지금 생각하는 많은 변화의 기회를 놓쳤을 것 같습니다. 협상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협상은 상대가 있어서 마치 상대와의 좋은 협상 결과가 이익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나 사업의 과정에서 상대를 만났을 뿐이고 상대와의 협상으로 내 인생과 사업을 최적화시킬 수 없어. 내 인생에서 필요한 변화를 겪어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협상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지. 협상의 상황은 내 인생의 변화의 한 계기일 뿐이야. 변호사님, 그런데 말 타고 오느라 가방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재판 기록이 모두 가방에 있어요. 현재 재판 준비에 최적화된 상태로부터 약간 다소 잠시 벗어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담이지? 진담입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야근도 열심히 하는데 재판 기록 한번 안 들고 왔다고 관계의 신뢰가 망쳐지지는 않겠죠? 최적화로부터 벗어난 현재의 상황을 다른 레벨로 변화시켜서 잘 극복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달려서 법원에 도착한 후 직원에게 기록을 파일로 보내라고 하고 기록과 증거를 완전히 외워서 들어가자고. 이 기회에 기록을 외우면 사건 해결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거야. 사실은 내가 일부러 가방을 다시 빼서 사무실에 두고 왔어. 자, 김 변호사, 달려.